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반응했다는 점이 불안을 키웁니다. 군사 충돌이라는 단어와 디지털 자산이라는 단어가 한 화면에 등장할 때 시장은 언제나 과민하게 흔들려 왔습니다. 이 반응이 단순한 뉴스 소음인지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신호인지는 아직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와 제재, 그리고 달러 접근성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군사 행동이 더해지면 투자자들은 원유 시장과 외환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을 같은 바구니에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결이 강화되는 순간 평소와 다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군사 충돌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에너지 가격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인지 대체 자산인지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시험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줄이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베팅을 선택합니다. 이 양극단의 선택이 동시에 나타날 때 시장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바로 그 초입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슈가 비트코인 시장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지정학적 충격이 디지털 자산을 진정한 피난처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군사 충돌이나 제재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 심리는 빠르게 양분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달러와 국채 같은 전통적 안전 자산으로 이동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거리를 둔 자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장기간 제재로 인해 달러 접근성이 제한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된 국가입니다. 이 점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사안을 비트코인의 서사 강화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서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습 소식과 함께 원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자극받을 수 있고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포지션 축소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확신보다는 경계가 앞서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변동성 확대를 기회로 보지만 장기 투자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지 못해 관망에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하위 리스크는 군사 행동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제재 강화나 외교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도하게 공포를 반영해 단기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은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뉴스에 과민 반응한 일시적 파동일까요? 이 판단은 어떤 지표를 통해 가늠해야 할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실제 투자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지정학적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가격보다 심리였습니다. 과거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비트코인은 몇 시간 동안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며칠 뒤에는 거래량과 온체인 이동이 더 중요한 신호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투자자가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지 못해 성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이슈와 비트코인 시장의 연결 구조를 계속 분석해드리기 위해 구독을 통해 흐름을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지정학적 충격이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부 데이터에는 어떤 변화를 남기고 있는가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온체인과 자금 흐름에서는 이미 다른 신호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슈가 시장에 던지는 두 번째 핵심은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온체인 데이터와 유동성 지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이 부각되는 시점마다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과 스테이블코인 대기 자금의 흐름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곧바로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기보다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위험 노출을 조정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처럼 금융 제재와 자본 이동 제한이 반복된 국가가 뉴스의 중심에 설 때 암호화폐가 국경을 넘는 가치 이전 수단으로 다시 언급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서사가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온체인상에서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라면 단기 변동성은 주로 파생시장과 레버리지 포지션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심리를 보면 일부는 비트코인을 위기 회피 수단으로 바라보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위험 자산 묶음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식 차이가
시장의 방향성을 쉽게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이 리스크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결제 인프라에 대한 압박입니다. 군사 충돌과 제재 이슈가 겹칠수록 각국 규제 기관은 자금 흐름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사례처럼 규제 우려가 과장되었고 실제 제도 변화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래량의 방향일까요? 아니면 장기 보유자의 침묵일까요? 유동성 지표와 심리 지표 중 어느 쪽이 먼저 변곡점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을까요? 최근 공식 보도와 시장 리포트를 종합하면 지정학적 뉴스가 나온 직후 비트코인 가격 변동보다 먼저 나타난 것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변화와 거래소 대기 자금 증가였습니다. 일부 글로벌 리서치 기관은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즉각적인 방향성 베팅을 피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전형적인 방어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의 공식 발표에서는 현재로서 추가적인 암호화폐 제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는 발언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뉴스와 데이터가 엇갈리는 국면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셔도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은 이런 방어적 자금 흐름이 길어질 경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지 아니면 독립적인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입니다. 이 갈림길은 어떤 시장 참여자의 발언과 행동에서 먼저 드러나게 될까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슈가 세 번째로 비추는 지점은 시장 데이터만큼이나 빠르게 반응하는 시청자와 투자자 집단의 인식 변화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와 소셜 채널 반응을 종합해보면 일부 투자자는 이번 사안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탈중앙 자산으로 주목받는 계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군사 충돌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할 때 전통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떠올리는 심리는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되었던 지정학적 뉴스가 결국 단기 변동성만 남기고 끝났다는 경험적 기억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특별히 다른 자산으로 대우하기보다 위험 관리가 필요한 변동성 자산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런 인식의 분열은 시장 방향성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투자자 심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의 논쟁은 가격 전망이 아니라 정체성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하이 리스크는 군사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미디어 노출이 지속될 경우 감정적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슈가 일상적인 뉴스로 소화되어 시장의 민감도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청자와 투자자 반응은 선행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소음일까요? 이 감정의 흐름은 언제 데이터로 전환되어 확인 가능해질까요? 어떤 계층의 참여자가 먼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시청자와 구독자 반응을 살펴보면 댓글과 메시지에서는 가격 질문보다 구조에 대한 질문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번 공습이 비트코인 채굴이나 네트워크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 제재 국가에서의 실제 사용 사례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 서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시청자는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과열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계심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의문은 시장 참여자 중 실제로 자금을 움직일 힘을 가진 주체들은 어떤 발언과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감정과 달리 기관과 대형 자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슈를 바라보는 마지막 관점은 실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과 정책 참여자들의 발언과 행동입니다. 최근 공식 인터뷰와 간접 발언을 종합하면 대형 자금은 이번 사안을 단일 군사 이벤트로만 해석하지 않고 에너지 공급망과 제재 체계, 달러,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될 수 있고 이는 금리 정책과 달러 강세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기관은 공포보다는 계산에 가깝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포지션 규모를 줄이거나 해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우선되며 명확한 정책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방향성 베팅을 미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이 리스크는 군사 이슈가 금융 제재 강화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거래 인프라와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입니다.
반대로 이미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했고 실제 정책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대 가능성도 동시에 거론됩니다. 이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시장은 방향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침묵은 신중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준비 단계일까요? 정책 신호와 자금 이동 중 어느 쪽이 먼저 모습을 드러낼까요? 이 갈림길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최근 시장 참여자 발언을 보면 일부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정학적 뉴스 자체보다 그 이후의 정책 문서와 중앙은행 발언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기 뉴스로 포지션을 바꾸기보다는 실제로 금리 경로와 유동성 공급 계획이 수정되는지를 확인한 뒤 움직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태도는 시장이 겉으로는 요동쳐 보여도 내부에서는 매우 느린 속도로 방향을 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거래소 해킹과 개인 지갑 분실 사례가 다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안내된 지갑 관련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도 하나의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슈가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더 묶어두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